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고 기존의 교회 제도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비제도권 교회 교인들의 만족도가 제도권 교회 교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도 지역 기독교인들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북한도의 십자가 제작진과 관객들이 만나 영화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제작진은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광복 후 행적보다 헌신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다문화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다문화TV 대표 장영선 장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채 목회자와 평신도 집단의 위계 구분이 없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 제도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비제도권 교회 교인들의 만족도가 제도권 교회 교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가 제도권 교회 교인 500명과 비제도권 교회 교인 22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비제도권 교회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임 목회자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에선 기존 제도권 교인들의 75%가 만족도를 보인 반면 비제도권 교인들은 훨씬 높은 93%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평신도의 의사결정 참여 부분에선 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제도권 교회 교인들의 만족도는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비제도권 교인들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교인들 간의 관심과 배려를 주로 꼽은 반면 제도권 교인들의 경우 가족들이 다녀서 설교가 좋아서가 가장 높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에서는 비제도권 교인들이 보다 본질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권 교인들은 구원과 영생, 마음의 안정이 주된 답변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비제도권 교인들은 59%가 구원과 영생을 꼽았고 31%가 기타 답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의 삶 따르기 위해 진리 추구 등으로 자신의 신앙 이유를 표현했습니다. 교회 구성 요건에 대한 인식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아닌 평일 예배에 대해서 비제도권 교회는 41%가 동의하고 제도권 교회는 20%만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자의 부재, 평신도의 설교, 평신도의 성찬 집례에 대해서 제도권 교인들은 대부분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정재영 교수는 비제도권 교회 교인들의 교회 만족도가 높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본질적인 신앙 추구, 교회가 좀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반발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 교수는 또 제도권 교회를 이탈하는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 늘어가는 현실에서 한국 교계가 비제도권일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교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북한도 지역 기독교인들의 항일 독립운동사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북한도의 십자가 제작진이 관객들과 만나 영화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제작진은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광복 후 행적보다 헌신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필로포럼에서 열린 북한도의 십자가 관객과의 대화 행사에 이빈나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북한도 출신 마지막 생존 인사인 고 문동환 목사의 회고를 바탕으로 100여 년 전 북한도 지역 기독교인들의 독립운동 흔적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북한도의 십자가. 지난 17일 개봉한 영화는 박스오피스 다양성 영화 부문 4위 기록을 이어가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영화관 필름포럼과 기독교 온라인 커뮤니티 전도사닷컴이 협력해 영화의 제작진과 관객들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 속에서의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은 이 시대에 작은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앞뒤 전후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이 영화에 관객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정 의원도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그분들의 행적들이 유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들, 그저 뿌려놓은 것들을 거두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도 어떤 십자가를 지고 또 무언가를 심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도사닷컴 편집장 박종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북간도의 십자가 관객과의 대화에는 영화의 감독인 CBS 반태경 PD와 영화에서 프리젠터 역할을 맡은 심용환 역사학자가 대화자로 나섰습니다. 심용환 역사학자는 먼저 특별히 북간도 지역의 민족운동사에 주목한 것에 대해 그것이 성경적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들에 의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듯이 이 북한도의 이야기라는 것은 가장 버림받은 이 가난하고 궁핍한 땅에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과정. 영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반태경 PD는 영화에서 조명하는 문익환, 문동환 목사의 통일운동 행적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각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특정 인물의 전체적인 삶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닌 헌신적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부분들을 기억하기 위한 영화라고 밝혔습니다. 당대에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결국 역사에 남고 역사에는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아비를 버리고 족과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북한도 후예들이 남겼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진행을 했고, 또 이 자리에선 영화를 통해 지금의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비기독교인이라고 밝힌 한 관객은 민족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땐 그런 생각이 반감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태경 PD는 지금의 한국교회는 물신주의와 제국주의로 얼룩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100년 전 북간도에서뿐 아니라 부정한 모습과 체제들을 넘어서려는 저항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문 목사의 부름을 떠올리며 더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통해 교회의 진정한 의미와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관객과의 대화는 전도사닷컴 SNS를 통해 생중계됐으며 오는 27일에는 영화의 음악 감독을 맡은 유영선 작곡가와 숙명여대 김은교 교수 등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다문화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편견에 도전하는 방송국이 개국한 지 3년이 됐는데요.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부터 한국의 핫플레이스 소개와 외국인 비자 연장의 허점을 지적하는 토론 프로그램까지 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다문화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다문화TV 대표 장영선 장로를 만나봅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문화TV가 개국한 지 3주년이 돼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꼭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 한두 개 꼽아보신다면 어떤 걸까요? 한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프로가 있어야겠다. 아하.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두 손으로라는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ARS를 통해서 기부를 받고 그 기부금이 조성된 것을 그대로 그 출연자들한테 다시 기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문화 어린이들이 예. 앞으로는 계속 성장 발전을 할 텐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알려주고 같은 이해 충돌이 나지 않고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미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고래의 꿈 캠페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하면 보통 경제적으로 어렵고 좀 힘든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스탠다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너무 발랄하고 재밌는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네. 많은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사실 편견과 차별 의식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예. 그 식들을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네. 것을 잘 그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네. 그것은 사실 저도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만 한 5년 정도를 제가 유럽에서 그 있었어요. 그 포지셔닝, 소셜 포지셔닝을 갖고 있었는데도 네네. 결국은 그 사회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좌절들이 많이 있어요. 아, 직접 네. 경험을 해보신 거네요. 네,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이주민으로서. 네. 우리가 다문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은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편견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네. 편견이 다문화 TV를 보다 보면은 좀 많이 고쳐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교회 시각이나 사회적인 그 복지의 시각으로 보면 그들이 어렵고 불쌍하고 그러한 관점에서만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팽배돼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 외국인들이 300만 가깝습니다. 많네요. 예. 그리고 성장 속도를 보면 근 몇 년 안에 한 500만 이상으로 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그래요? 전 한국 그 인구의 10%가 다문화인들로 이야. 다 형성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랬네요. 네. 예. 그래서 그들을 잘 우리가 같이 상생하지 않으면 지금과처럼 경제 대국으로 사회 어떤 대국으로 네네.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예. 네네네. 이주민분들이 우리가 꼭 돌봐줘야 되는 사회적 약자 이런 시선으로 볼 게 네,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랑 같이 살아가야 될 정말 그냥 똑같은 이웃으로 맞습니다. 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네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익 채널로 선정이 됐어요. 다문화 TV가. 네네. 근데 지금 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의무 전송 채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들이 있나요? 의무 전송 채널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을 해준다면 그러면 어떤 플랫폼 개별 플랫폼에 우리가 일일이 가서 우리 방송을 틀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의무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모든 시청자들이 볼 수 있다. 네. 이러한 그 차이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의무 전송 채널은 저희가 16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그 법안 발의가 돼 있습니다. 다행히 예. 그 법안이 폐기되지는 않았어요. 네네. 다행히 작년에는 공익 채널이 됐으니 아하. 이번에는 의무 전송 채널이 돼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네네. 방송으로 되었으면 하는 게 이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죠. 그렇군요. 네. 장로님, 네. 이런 프로그램은 꼭 만들고 싶어요. 네. 이런 게 있다면 뭘까요? 지금 저희가 그 사회 통합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들의 슬램덩크라고 하는 그 프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문화 어린이 농구단 네네. 들을 만들어서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다문화 어린이 탤런트가 좀 달라요. 피지컬한 탤런트가 좀 달라요. 그래서 아마 근 시간 안에 그들이 한국의 많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양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쪽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를 잘 계속 좀 그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양한 문화, 다양한 스포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다문화 사회에 융합시키고 꽃피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프로들이 좀 더 생성됐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후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장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너무 제 말만 많이 해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 들으러 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선교를 위해 한국교회가 정치적 접근을 지향하고 충분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열린 제1회 동북아 평화포럼에서 동북아 한민족협의회 대표회장인 양병희 목사는 한국교회가 남북 화해를 위한 교류와 협력,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통일 시대를 바라보는 역사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양병희 목사는 또 탈북자 포용과 NGO를 통한 남북교류, 통일 헌금 준비, 통일 기도회 등 한국교회의 실질적인 통일 준비를 제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동북아 평화포럼은 동북아 한민족협의회와 미국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 CBS와 대전 복지재단은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대구 동남노회 남선교회의 찬양합창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전 CBS와 대전 복지재단이 2019 희망나눔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콘서트에서는 남궁옥군과 김범용 등 유명 가수들이 대표곡을 부르며 관객들과 흥겨운 무대를 함께했습니다. 대구 동남노회 남선교회연합회가 찬양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수단인 찬양을 통하여 선교 역량을 높이고 찬양대 간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며 찬양대의 질적 향상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매년 찬양합창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창제엔 유학생으로 구성된 영남제일교회 영어 예배부 찬양팀과 의사회 개성 60코랄이 특별 출연했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는 정기노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 기독교연합회는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장통합 충청노회는 제71회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노회장에 오창교회 신창섭 장로를 추대했습니다. 신창섭 신임노회장은 목회자와 장로들이 서로 협력해 노회와 지역을 잘 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는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서창수 목사는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 기독교총회를 위한 합심기도와 축하가 진행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7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